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과 고용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각종 지표에서 창원의 경제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신분증을 받아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열기까지 단 3시간이 걸렸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한 달 동안 시행되면서 울산에서는 관련 신고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노동 관련 정부기관의 필요성 등 김해 씨의 현안을 직격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19와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창원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는데요. 올해 들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과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각종 지표에서 창원의 경제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스마트 공정의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접목해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작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반기부터는 인력도 충원 중입니다. 굴착기 부품을 수출하는 이 중소기업도 금속 가공 분야의 스마트 공정을 추가 도입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전업체들 그리고 공작기계 기업들 그리고 방산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제 월 4조 시대로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성장은 각종 지표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분기까지 71%까지 떨어진 창원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지난 3분기 1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4분기 25만 2천여 명에 머물던 노동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3분기엔 26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원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은 전국 평균보다 7배 낮은 0.01%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3조 원대까지 떨어졌던 창원 국가산단의 월 매출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4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이런 노력을 한 결과로 사실은 경제 버튼의 주력이라고 생각하고 창원 지역 기업들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경제 반등 효과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한 뒤에 무려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잠적했는데요. 고객 신분증으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만들기까지 단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 집으로 날아온 은행 고지서입니다. 연체된 대출금을 내라는 독촉장. 무려 4천만 원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 앞으로 은행 4곳에서 무려 1억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실행돼 있었습니다. 모두 비대면 대출이었습니다. 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비대면 대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들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이때 A씨는 2달 전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잠시 신분증을 건넨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녀 휴대폰의 단말기 할부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판매점이 문을 닫으면서 돈을 못 받게 됐는데 판매원이던 B씨가 선뜻 일을 처리해주겠다며 직장까지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신분증이 도용된 겁니다. 신분증 잠시 주시면은 자기가 대리점 찾아가서 작업 처리하고 매장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발급해주었던 직원이니까. 신분증을 맡긴 딱 3시간 동안 이 판매원은 A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은행 계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 뒤 한 달간 A씨 명의로 1억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겁니다. 연락이 닿은 B씨는 발뺌을 하다 잠적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요? 일단은 그럼 저도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바로. 은행 측은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전까지는 저희 은행 측에서는 고객님 명의로 발생된 대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달아난 판매원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자는 지금 신용카드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보시면 4도, 진주는 영하 2도, 함양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경남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아침에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50mm가량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경남 곳곳에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어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3도, 밀양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16도, 양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산청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5도, 사천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북쪽에 한기가 몰려 들어오면서 기온이 급변하겠고요. 모레 서부 내륙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한 달 동안 시행되면서 울산에선 관련 신고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남녀 관계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이달 초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서성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틈만 나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와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수백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남성은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경고나 접근 금지보다 적극적인 강제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특히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성이 큰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사에 반해 공포감을 주는 범죄 행위인 스토킹은 남녀 사이뿐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 등에서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직접 접촉이 없어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전달하는 간접 행위도 포함됩니다.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루 평균 0.5건 수준이었던 울산 지역 스토킹 피해 112 신고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 14명이 입건됐습니다. 스토킹은 범죄라는 것을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속 법안까지 입법 예고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구 56만 명의 대도시지만 제대로 된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곳이 바로 김해시입니다. 또 김해에는 23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이들의 행정 민원을 해결하는 노동 관련 정부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오늘은 이재경 기자가 허성곤 김해시장을 만나 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공공의료기관 유치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이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 용역 결과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아시다시피 우리 이 공공의료기관이 과거도 그랬겠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말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기관에 이 공공의료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리 그
의과대학이 특성화되어 있고 약학대학이 특성화된 인제대학에 의뢰를 해서 한 5개월 동안 결과가 나왔는데 김해가 타 지역보다 공공의료가 아주 취약하다. 특히 이런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감염병 질병으로 인한 대응이 아주 미비하다. 이런 결과. 그리고 관내에 이런 그 상급 병원이 없으니까 약 40% 가까이 타 지역에 원정 진료를 가고 있다. 이런 등 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제 김해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오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의료는 정말 이번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공의료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만 제일 국가 공공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도립 의료원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국민보험공단에서 하는 보험자 병원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관내는 기업이 많으니까 이 산재병원을 유치한다든지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병원 같은 이런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번 우리 이 결과를 토대로 지금 보건복지부나 경남도에 강력하게 우리 이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고 유치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복지부나 우리 경남도에 제출해 놓고 있고 또 직접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가서 현안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우선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노동 관련 정부 기관 유치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해에는 지금 현재 양산 고용노동지청 별관이 있고 또 지난 7월에는 이 근로복지공단 지사도 들어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고용노동지청과 산업인력공단 유치에 뛰어드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관내에 7,500여 기업이 있고 23만여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산재 사고라든지 이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양산고용지청에 속해 있으니까 양산까지 오가는데 불편도 있고 또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중요한데 시간 내에 제약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양산지청의 업무량 중에서 60% 가까이가 우리 김해에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양산은 양산지청대로 필요하겠지만은 김해는 반드시 우리 노동 관련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해에 노동지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고용노동지청과 산업인력공단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추진해오고 있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김해에 고용노동지청이나 산업인력공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약 오랜 기간 동안 설명하고 있고 특히 이 정식으로 건의도 해놓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좀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특히 제가 직접 우리 국가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님이라든지 우리 김병은 국무총리님을 통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건의도 드리고, 반드시 이 도시가 이렇게 성장 발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김해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노동 관련 정부 기관까지 빠르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오늘 오전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밀양 신선바위 학춤보존회 정기 공연이 오늘 오후 밀양역 광장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시 공공기관 미혼남녀 연인 만들기 행사가 오늘 오전 아르떼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창녕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오늘 오전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거창시장 청년몰 와락 개장식이 오늘 오후 거창시장에서 진행됩니다. 경남에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87명이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28명, 양산 19명, 김해 14명, 거제 10명, 창녕 5명, 진주 4명, 통영과 고성 각각 2명, 사천과 밀양, 함안 각각 1명입니다. 거제 확진 환자 9명은 지난 26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거제 지역의 한 학교 학생들로 지금까지 관련 누적 확진 환자는 21명입니다. 창원 확진 환자 중 4명은 창원 소재 복지센터 관련으로 모두 35명이 감염됐고, 김해 소재 목욕탕 관련 확진 환자도 8명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의 위중증 환자는 15명이며 1,254개 병상 가운데 848개 병상을 사용해 병상 가동률은 6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숨진 고 이영곤 내과의원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진주시는 고 이영곤 원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유족을 대신해서 직권으로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구했습니다. 진주시는 농산물 수출단지인 파머스팜에서 생산한 딸기 720kg, 1,300만 원 상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필리핀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 10월 말 누계 딸기 수출액은 3,41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2%가 증가했으며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수출 비중이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 단속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 시행됩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기간 동안 노후 경유차와 화물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과 공회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제3회 경남 안전체험 박람회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느끼고 체험하고 안전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화재 대피와 진압 체험 등 32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특히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운 선박과 미세먼지 등 9가지 유형에 대해선 가상현실 체험 장비로 현실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에서 국내 생물종 목록에 기록된 이력이 없는 꽃 말미잘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촉수가 있는 구부의 지름이 최대 40cm에 이르고 촉수의 수가 200개로 대형종에 속한다고 사무소 측은 밝혔습니다. 이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이후 김해시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김해 씨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은 형사 고발하고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위반한 음식점 1곳은 15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해 씨가 내년 1월 6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김해관광 홍보관인 요즘 김해를 운영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부가 진행한 지역관광 홍보 사업에 김해 씨가 선정되면서 단독으로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게 됐으며 홍보관에서는 김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김해 분청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평생학습 기관별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정보망 누리집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집에는 200여 개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와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동을 담고 있으며 340여 명의 평생학습 강사가 등록돼 있어서 강사 구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이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창녕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우포 따오기 지역 사진작가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김경, 장기현 사진작가가 자연에서 부화한 따오기의 야생 생존 과정과 그 모습을 담은 사진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여가 친화기업에 김해문화재단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여가 친화기업 인증으로 김해문화재단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직장인 인문학 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